자, 그러면 이제 2024년 여름방학 학생공감 스파르타반 설명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승서원님. 요게 없어서요, 여기. 네. 요거 다들 받으셨죠? 요거 받으셨을 텐데 이거 안 보셔도 되세요. 이거 제가 이따가 보셔야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들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쿠키 있어요. 이게 그냥 쿠키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집인데요. 보리모리 쿠키 맛집이라고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쿠키집인데 제가 단 걸 안 먹거든요. 쿠키도 안 먹고 설탕 들어가 있는 음료도 잘 안 먹고 이러는데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쿠키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어서 먹어보고 와 너무 맛있는데 이래서 주로 저는 이 심부름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다들 한번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서 막 평내동에 있는 데인데 천마중학교에서도 단체 중 몇백 개씩 시키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꽤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인터넷 판매 이런 것도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유명해질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쿠키 맛있는 거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혹시나 중학생 그 자녀도 있고 동생들 뭐 있어서 궁금하시면 이따가 1강의실에서 8시 반부터 중등부 중3 스파르타반도 설명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석하실 수 있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이럴 리가 없는데. 오늘 5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스파르타반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까 봐. 그리고 우리 수업과 관리 보통 이 2번째 거랑 3번째 거 때문에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 말씀드릴 거고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르타반 뭐냐라고 하시면 저희가 2021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해봤고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첫 번째 컨셉은 영수를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공부를 시켜보자. 온전하게 수업으로 자습 없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요걸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마석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방학 동안에 막 그 10to10 공부시키고 싶으실 때 어떡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크게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노원 쪽으로 보내세요. 노원 쪽에 있는 학원들로 보내시거나 뭐 강북청솔 이런 학원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청평 쪽에 있는 기숙학원 보내시거나. 근데 2개 다 보내시면서 근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수학만 좀 많이 시키고 싶은데 혹은 수학 영어 혹은 수학 국어만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런 니즈가 있으셔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왜 스파르타반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첫 생각은 이랬어요. 마석 아이들도 대치동 아이들, 잠실 아이들, 목동 아이들만큼 많이 공부할 수 있잖아.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은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파르타반 들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격차가 꽤나 커요. 똑같은 능력치일 때. 스파르타반에서 특히 수학이요. 많이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와서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많이 보이는 시간표인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월수금 화목이니까 월화수목금이잖아요. 하루에 4시간, 4시간 반. 이것도 뭐 날짜 뭐라 해야 되죠? 클리닉 같은 게 더 붙으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붙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많이 공부하는데요. 자습 없이요. 보통 학원들이 자습으로 수업시간 10to10을 맞추려고 중간중간에 자습을 끼워 놓고 마치 12시간 수업하는 것처럼 교육비도 빵 이렇게 해버리는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10to10이라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수업으로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요게 스파르타 기본 컨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파르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대략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수업과 관리요. 스파르타만 국어부터 설명드릴게요. 국어는 화목에 있습니다. 화목에 있고 고1 같은 경우에는 고전하고 문법을 할 겁니다. 고1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때는 문학을 전범위를 했습니다. 문학을 하는데 조금 현대 쪽에 치중해서 했고요. 이제 2학기 때부터는 고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전하고 문법 많이. 근데 이건 학교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석고, 심석고 둘 다 2학기 때 고전하고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고전하고 그 문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고2는 독서랑 언어와 매체. 독서가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그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료 가져가셔도 되고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다시 말하면 문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 문법이랑 고1 때 나오는 문법이랑 고2 때 언어와 매체에 속하는 문법이랑 조금 난이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고1 때까지는 문법이라고 부르다가 고2 때부터는 엄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독서 6, 엄매 4, 요 정도 비율로 고2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일학습, 당일복습 당연히 한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고2 경우에 저 독서랑 엄매 수업하고 있는데 저 문학 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고1 아이들이 저 고전하고 문법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독서 자료 좀 주세요 라고 국어 선생님께 요청하시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필요한 자료는 뭐든 다 제공을 해주시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뒤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전혀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크게 국어는 방학 때는 문학,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문학 위주로 갔다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내신을 문학하고 문법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고3 때는 독서랑 엄매 위주로 간다라고 큰 틀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고2 지금 여름방학 때 독서 왜 하냐? 겨울방학 올라가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독서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고2 여름방학 때부터 잡아놔야 돼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수학은 1학년 2학기 때 뭐해? 2학년 2학기 때 뭐해? 3학년 1학기 때 뭐해? 딱딱 아시잖아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국어랑 영어는 그렇게 딱 뭐 수학 1 한다, 수학 2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3이 되기 전에 고2 여름방학 때 고3 내용을 미리 한 4주 정도 해놔야 겨울방학 때 좀 더 쉽게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내신 대비할 때요. 마석고는 누가 더 많이 문제 풀고 많이 공부하냐의 싸움이고 심석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더 제대로 속된 말로 지랄 맞은 문제. 심석고가 그런 걸 많이 내거든요. 마석고는 지랄 맞은 문제 많이 안 내요. 근데 심석고는 그런 걸 많이 내니까 누가 더 그런 이상한 문제를 제대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 때문에 많이 오셨을 텐데 고1은 수학하 전체 끝내고요. 그 다음에 고2는 수학2 전범위 진도 끝냅니다. 근데 칠판으로 갈까? 아니다. 그냥 여기다 쓰고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수학2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안 적으셔도 되세요.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이걸 어떻게 끝낼 거냐면요.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부터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한 2주 내지 3주 있죠. 이 동안에 1단원 요걸 끝낼 겁니다. 끝내고 여름방학 스타트하면 그때부터 2단원, 3단원을 할 겁니다. 근데 2단원이 그 미분이고요. 3단원이 적분입니다. 근데 수1하고 수2가 진짜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수1은 똑같이 3개의 단원이 있다라고 쳤을 때 1단원 못해도 2단원 잘할 수 있고요. 1, 2단원 못해도 3단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단원 잘했는데 3단원 못할 수도 있고요. 각 단원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수1은. 근데 수2는 1단원 못하면 2, 3단원 다 못해요. 그래서 연계가 굉장히 심하다. 크다. 반대로 말하면 1단원 제대로 해놓으면 흐름 타서 2, 3단원도 조금은 수월하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의 경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생의 경우 여름방학부터 합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별로 합류를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1단원을 못할 거니까. 근데 저희 아이 수투 여러 번 한 두세 번 해서 1단원은 확실히 되어 있어요. 바로 미분부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합류 가능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따라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학이 진도적인 문제에서 가장 크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1, 2, 3단원 있다라고 치면 뭐 4단원까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1단원을 거의 끝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지으면 기말 끝나고 여름방학까지 있고 여름방학부터 스파르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지금 수학만 듣고 있는데 여름방학 스파르타 때 국, 영, 수 뭐 3과목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수학은 원래 듣듯이 쭉 들으시고
국어 영어는 스파르타 때부터 합류해도 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는 뭐 저희 듣고 있어서 우리 아이 그냥 쭉 들을래요? 괜찮으시고요. 저희는 안 듣다가 그냥 이때부터 들을래요? 네, 괜찮으세요. 국어 영어는. 근데 수학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부터 바로 오셔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념 수업 직후 진행되는 의무 클리닉인데 저희 아이들 하루에 수학 4시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한 반에 진도 아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진도가 얼만큼 나가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개념 수업 2시간 하고요. 이따가 시간대도 시간표 보여드릴 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까먹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는지 꼭 말해 달라고. 세 번째, 당일 학습, 당일 복습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 밀착 클리닉이랑 요것도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선 공부, 이게 학원법상 선행학습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쓸 거고요. 네. 그래서 앞선 공부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아이는 고1인데 수학화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 고2인데 수투 많이 했어요. 고3 거 듣게 하고 싶어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지금 위탁년 수업을 들을 만한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탁년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합니다. 네, 저희 항상 그러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요. 혹시 춥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생 개별 학습 상황에 대해서 안내 문자 나갈 텐데요. 얘는 수학만 나갈 겁니다. 국어 영어는 따로 안 나가고요. 수학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까지 하려고 했더니 솔직히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수학을 차라리 더 밀도 있게 제대로 보내드리자 라고 생각해서 수학은 안내 문자 나갈 거다. 그래서 매 주차별로 한 번씩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여기다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고1, 2 둘 다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왔는데 고1은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어법하고 독해 할 거고요. 어법은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영어 문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중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건 요 정도고 나머지는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요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을 때 총 38가지로 정리가 되고 이건 아이들이 수능을 보든 내신을 보든 토익, 토플, 탭스 뭘 보든 이 38가지에서 안 벗어납니다. 공무원 시험까지도요. 절대 안 벗어나는 38가지 포인트를 잡고 그것도 그냥 개념만 정리하고 끝이 아니라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1은 겨울방학 때 저랑 문법 정리했고요. 전범위. 문법 정리했고 요 문법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구문 독해 해석을 연습하느라 전체 지문, 유형을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1 아이들은 독해는 유형별 문제풀이법이라고 하긴 저는 싫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편안해 라는 그런 접근법 알려주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핵심 구문을 정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2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2 여름방학 때부터는 고3 해야 돼요. 그래서 고3 해야 되는데 바로 고3 기출문제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2 중에서는 제일 어렵고 고3 중에서는 조금 중간 난이도 정도로 되는 고3 수준의 15분 모의고사라는 걸 할 건데 아이들 모의고사 볼 때 영어 몇 분인지 아세요? 독해. 보통 영어 70분이거든요. 근데 듣기가 한 20분에서 22분 정도 잡아먹고요. 독해가 한 48분 정도 주어지는데 OMR 카드 작성하는 3분 빼면 한 45분 정도 되고 45분 동안 28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2시간 수업인데 매번 와서 45분 문제풀이하고 해설 강의 그 28개 문제 하려면 못해요. 너무 많아서 요즘 대치동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건 15분 동안 8개 내지 10개 정도의 모의고사 한 세트. 근데 수능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해요. 앞에 대입 파악 있고 어법어휘 있고 빈칸, 순서 삽입, 요약문까지. 그렇게 있는 걸 문제 개수를 줄여서 10개로 똑같은 흐름으로 맞춰서 문제를 풀게 하고 그리고 요걸 해설 강의하고요. 네. 그리고 심화 구문도 잡아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 10문항 풀고 나서 아이들한테 뭐 진행이 될 거냐면 그 10문항과 똑같은 구성으로 아이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공할 거고 해설지도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총 204개의 문항을 학습을 할 거다. 4주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구문 근데 해석 어려워하는 거 말고요. 해석은 됐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심한 구문 해석 말고요.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접근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고 복학킹 이번에는 따로 복학킹 과목처럼 넣어봤는데 원래 복학킹 아세요? 저희 학원?
원래 복학킹은 아이들 쭉 이렇게 시험 본 다음에 1등 뭐 애플워치, 2등 에어팟 이런 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데 단점이 아이들 일주일만 해보면 나 순위권 안에 못 들겠다 이러고 포기합니다.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 타면 좋은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꼴찌일 것 같은데 안 할래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줄여보고자 저희가 학년별로 조금 나누면서 단어 한 개 암기하면 한 개당 50원씩 적립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원 적립을 해서 하루에 단어 50개 테스트 볼 거고요. 하루에 50개 보고 5일이면 4주간 900개를 총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고1은 학생공간 복화 내신편이라는 파란 색깔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2는 학생공간 복화 수능편 핑크 색깔 교재가 있습니다. 각각 교재 다르게 해서 학년별로 다르게 경쟁하는 겁니다. 물론 경쟁할 필요가 없죠. 상금 수여는 스파르타가 8월 15일 날 끝나는데 그 다음 날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맞구나. 금요일 날 아이들 계좌 이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계좌 이체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면 스파르타래 그 스터디센터 이용권으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스센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판기 구매 이용권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단어 테스트 기회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쭉 하고 나면 900개 중에 제일 많이 맞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는 적립 1등에게는 누적 상금의 2배를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동안 여지껏 진행했던 복학킹 평균치 아이들 그 득점 개수로 했더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애플워치 하는 게 돈은 덜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라도 외우면 50원이라도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50원이 큰 돈,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단어 하나 외우면 돈도 생기네. 그래서 끝까지 조금 의욕을 잃지 않게 그렇게 하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표는요. 이 시간표는 어디 있냐면 한 페이지 넘기면 바로 있으세요. 요거 보셔도 되는데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집에 가면 다 있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거의 똑같이 얘기를 드릴 텐데 고1 먼저 말씀드리면 2시부터 3시에 복학킹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아무 때나 한번 딱 시험을 보고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는 고1 영어는 무조건 주 5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주 5일 영어 하면 진짜 여름에 죽을라 그래. 막 미치겠어. 그래서 그리고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래 올해부터는 그냥 예비고1 겨울방학 때만 주 5일 하고 그냥 영어 주 3일로 줄이자라고 해서 월수금에 영어하고 화목에 국어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하고요. 이거 이따가 저녁 식사 급식 어떻게 되나 이거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수학화 개념 수업 문제풀이 및 첨삭 이걸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까 앞에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거 지금 말씀드리면 개념 수업은 한 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반 또는 두 반으로 보통 두 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한 반에 최소 20명? 근데 20명보다 항상 많아요. 25명, 많은 경우에 38명까지도 받습니다. 막 끝까지 제발 저희 아이까지만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책상 놓을 수 있으면 그냥 받게 돼요. 어머님들께서 하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거의 항상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안 된 반이 작년에 중등부, 중3반이 한번 마감 안 됐었고 전반이 마감이 됐었는데 이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해요. 모여서 하는데 왜 모여서 해도 되냐면 개념 수업은 그냥 듣는 거라서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거라서 다 같이 다수가 모여서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력별로 나뉘어야 될 때가 요 문제풀이 할 때거든요. 이때는 총 6개의 반으로 나눕니다. 6개의 반으로 나눠서 실력별로요. 수준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 1반부터 6반까지 있다라고 칠 때 1반이 제일 잘하고 6반이 제일 못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6반에 속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5반 실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5반으로 올립니다. 저희가 이걸 나눈 건 저희 편하자고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나눈 거기 때문에 아이들 실력이 올라가면 반도 올립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2반하고 2반 양 끝단에 있는 반보다 가운데 있는 반이 아이들이 조금 더 많겠죠. 한두 명이라도. 아이들이 분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적으면 4명, 많으면 8명. 근데 8명은 안 넘어가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6개의 반인 이유는 교실이 6개밖에 없어서요. 저희 5개랑 밑에 스터디 카페 그
오픈형으로 돼 있는 것까지 다 해도 6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2학기 때는 공사를 해서 원장실을 없애고 그다음에 상담실하고 인쇄실을 조금 뭐 통폐합을 해서 교실을 하나 더 뽑을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더 많은 반으로 나뉘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때 수준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피드백 문자 나갈 때는 요 클리닉 때 진행한 거 우리 아이가 클리닉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입니다. 어느 정도 못해요. 어느 정도 잘해요. 이런 것들을 요때 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과 본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과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수업 끝나면 회의를 하는데 그 보통 회의가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파르타 때마다 야, 클리닉 선생님들 집에 좀 가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 그러면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제대로 된 케어가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고1 시간표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고2로 넘어갈게요. 고2는 1학년들보다 조금 더 잘 일어나서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바로 궁금하실 거예요. 야, 제가 월수금에 영어랑 확통이랑 겹치는데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시면 그 확통을 왜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심석고가요. 우리 문과 이과 통폐합 되긴 했는데 편하게 심석고 이과는요. 2학년 1학기 때 확통을 하고요. 확통이 아니죠. 기하를 하고 2학기 때 확통을 합니다. 심석고 2학년이요. 그리고 마석고 2학년은 2학년 때 1, 2학기 내내 기하를 해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 확통을 합니다. 그럼 요 확통 수업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하면 심석고 2학년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석고 2학년 아이들은 3학년 올라갈 때 해도 괜찮아요. 지금 해도 괜찮은데 3학년 올라갈 때 해도 괜찮아요. 마석고 2학년은 지금 확통해도 어차피 2학기 때 기하를 할 거기 때문에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굳이 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확통은 그리고 또 수능 때 나는 이과 쪽인데 미적분을 선택 안 하고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잘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석고 2학년 이과 쪽이고 이과 계열이고 확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통을 하면 영어를 못 합니까? 영어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확통을 영상으로 듣고 첨삭을 따로 저희 이수영 부원장님이랑 따로 1대1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랑 확통을 같이 듣고 싶다라고 하면 영어를 현장 강의 듣고 확통을 영상을 듣고 첨삭을 선생님이랑 개별적으로 하는 반대도 가능은 합니다. 반대도 가능하시고 국어하고 점심 먹고 개념 수업하고 문제풀이 및 첨삭하고 그 다음 고2 복학킹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복학킹은 선택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2과목 이상 신청한 친구들이 복학킹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수학만 하고 복학킹 그건 안 됩니다. 복학킹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2과목 이상 선택할 경우에 복학킹이 가능하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교육비. 네. 네,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도 똑같이 클리닉 때 나눠집니다. 근데 그거 있으세요, 어머니? 이거 말씀 안 드릴 뻔했다. 저희가 이렇게 1시부터 3시에 개념 수업이고 3시부터 5시에 클리닉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이들 반에 따라서 1시부터 3시에 클리닉을 하고 3시부터 5시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업을 한 걸 다음날 클리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보통 실력에 따라서 본 수업이 분반이 이루어지면 그 분반에 맞춰서 클리닉 시간도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말씀드릴게요. 교육비는 그 빨간색 페이지를 펴셔도 좋은데 안 펴시고 그냥 앞에 보셔도 됩니다. 여기 있다고 알려만 드리는 겁니다. 댁에 가셔서 보실까 봐. 저희 학원 교육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를 1개월로 해서 수강 책정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회차별로 대치동 같은 데는 회차별로 하는데 회차별로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가 8회 수업했는데 9회 수업하면 1회치를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7회를 수업하면 1회치는 환불해 드리면 돼요. 근데 그럼 매달 교육비로 안내드리고 그럼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저희는 주차별 예를 들어 주 3회 수업이다. 그러면 4주 기준으로 12회 들어가야 되잖아요. 12회를 무조건 지키고 13회가 됐다. 뭐 내신 대비 보강하느라 14회가 됐다. 그럼 굳이 뭘 추가 청구하나 그냥 넘어가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꼭 횟수는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8호를 보시면 1일부터 21일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정규 수업하는 시기이고 22일부터 31일까지가 스파르타 반 기간이고요. 8월은 1일부터 18일까지가 스파르타 반이고 19일부터 31일까지가 정규반입니다. 근데 여기 표 보시면 위에 한 번만 보실게요. 정규 수업 절반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7월 1일부터 21일까지에 대해서 절반인 11만 5천 원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여기 보시면 사실상 3주잖아요. 3주인데 절반으로 책정을 해놓고 근데 이건 신경 안 쓰시고 가끔 어머님들께서 스파르타 이거 2주 안 나오는데 이건 왜 2주치로 해놨어? 라고 항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요 그 시간당 교육비를 계산을 할 때 여기 칠판에다 좀 쓸까요? 일상적으로 하는 정규반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 1시간당 교육비를 정규반하고 스파르타반하고 동일하게 하면 교육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서 저희는 정규반보다 스파르타반 교육비를 분당 교육비를 작게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냥 날짜대로 정규반을 21일치를 해버리고 스파르타를 22일부터 31일치까지 하면 실제로 어머님들께서 납부하셔야 될 교육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성을 할 때 정규반 일자가 스파르타반 일자보다 많으면 그냥 반반 이렇게 하고요. 스파르타반 일정이 정규반 반반보다 스파르타반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날짜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작은 걸로 계산을 하셔야 어머님들이 교육비를 적게 내시니까요. 그래서 그럼 시간당 교육비 계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교육비를요 뭘로 나누시냐면 한 번 하는 시간 하고 몇 주 하는지 4주 하는지 그러면 요걸로 나누시면 1시간당 얼마 교육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스파르타 교육비랑 스파르타는 그럼 한 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는 교육비 곱하기 2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규반보다 스파르타반 교육비가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이 원래 왜 이러죠? 수학을 듣고 있어요. 수학을 듣고 있는데 여름방학부터 국어랑 영어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은 그냥 쭉 들을 겁니다. 라고 하면요. 여기 표를 띄워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우리 아이 한 달 내내 수학 들을 거예요. 요거 더 하시면 되고요. 스파르타반 동안 국어 영어 들을래요? 라고 하면 요거까지 요렇게 더 하시면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아이는 예를 들어 지금 국영수 하고 있는데요. 방학 동안에 영어 국어 안 하고 수학만 스파르타로 이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스파르타 수학만 더 하시면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는 다 됐고 스파르타 때만 영어 수학 들을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더 하시면 되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방학 특성상 이게 저희 아이는 학기 중에 이렇게 듣다가 스파르타반 때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러면 어떨 때는 4과목이었다가 방학 시작하면 2과목 이러면 그 다과목 혜택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환불권 하나라도 발생되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스파르타 기간 동안에는 그냥 다과목을 없애고 그냥 분당 수강료를 좀 더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방학 전까지 무슨 과목을 들을지와 방학 동안 무슨 과목을 들을지 요거를 더한 게 매월 교육비다. 7월에 한번 납부해 주시고 8월에 한번 납부해 주시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계산 방법 느낌이 오실까요? 네. 그리고 뭐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환불 규정이라든지 어머님들께 대충 이렇게 뭉개고 교육비 조금 더 챙기려고 막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계산 명확하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아예 날짜 단위로 계산을 해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책정된 건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복학킹인데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수강 혜택 있죠? 요 수강 혜택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세 과목 등록 시에 전 과목 교재비 무료입니다. 수학 교재 있을 거고요. 영어 교재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어 교재 있습니다. 전부 다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세 과목 이상 등록하면 전 과목 교재비 무료입니다. 선생님 근데 2학년의 경우 국영수 말고요. 영어, 수학, 확통 혹은 국어, 확통, 수학 이런 식으로 확통을 포함해도 세 과목입니까?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혹은 국어, 영어, 수학, 확통 이 네 가지 중에 뭐 어떻게든 조합해서 세 과목 이상 수강하시면 되세요. 복학킹은 과목이 아닙니다. 복학킹 교육비도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복학킹은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과목 이상 등록 시 스터디센터 50시간 이용권 증정. 얘는 시간당 저희가 1,000원을 받으니까 대략 한 5만 원 상당이고요. 그다음 세 과목 이상 등록 시 유성룡 소장님과 1대1 입시 컨설팅을 하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 하는데요? 이렇게. 네. 언제 하냐면 저희 유성룡 소장님하고 저하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랑 유성룡 소장님 아이가 고3일 때 만났으니까 저랑 한 12년, 13년 정도 된 사이인 것 같아요. 유성룡 소장님 두 아이를 제가 다 과외를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올해 저희랑 전속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시는데 매일까지 오실 필요는 또 없고 그래서 매달 저희한테 2건의 그 입시 컨설팅 관련해서 자료를 다 보내주시고요. 그런 자료들도 엮어서 어머님들께 이제 곧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매달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셋째 주 토요일 날 보통 11시부터 이거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시겠다.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보통 한 5시까지 항상 상주에 계세요. 이때는 그냥 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해소해 가시면 어머님들이 얻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오시면 되나요? 예. 예약하시고 오시면 좀 더 좋긴 해요. 학원에 전화해서 이번 주 셋째 주에 토요일 날 유성룡 소장 오시나요? 네,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 한 2시쯤에 가서 상담해도 될까요? 이러면. 근데 보통 1시간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30분 이내로 상담을 오시면 그냥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신데 이건 그냥 평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오시기 때문에 세 과목 이상 등록한 아이들 우선적으로 유성룡 소장님과 일정을 잡을 겁니다. 일정을 잡을 건데 먼저 저 이때 돼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순서대로 빠르게 잡히겠죠. 근데 잡히는데 너무 막 그러면 7월 셋째 주 넘어가서 8월 셋째 주 넘어가면 9월 셋째 주 이렇게 됩니까? 아이들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 9월 첫째 주 안에까지 끝내도록 유성룡 소장님을 따로 시간 내서 더 모시던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정 조율하는 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진정성 있게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15만 원 상당인 거는 보통 유성룡 소장님이 1시간 상담이 그 대치동에서 컨설팅 하실 때는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1시간 30만 원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놔서 저희 학원에서 1시간에 30만 원 해주세요. 그래서 30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과목 이상 등록을 하시면 복학킹 참여 가능하다. 최대 9만 원이라는 건 아까 1등 했을 경우에 2배 적립금 그렇게 했을 때 최대 기준으로 적어놨고
그리고 한 과목 등록 시에 더 공감 잡지 2호. 저희 공감 잡지 요거 혹시 안 받으신 어머님 혹시 계실까요? 이게 이번 겨울에 나왔던 1 버전이거든요. 안 받으신 어머니 계실까요? 이건데 이게 이번에 2호가 나옵니다. 2호 나오는데 이걸 돈 받고 팔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그러지 말자. 이런 느낌이어서 스파르타 등록하는 아이들한테 주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이 잡지 뭔데 돈을 받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2호는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웨딩 사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별로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제 웨딩 사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이거 무조건 봐야겠다 이러고 있고요. 이건 그냥 장난스레 넣어놓은 거고 사실 요게 중요해요. 아이들 플래너 여기저기 거 막 많이 쓰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 말고요. 우리 학생공감 선생님들 조교님들 전부 다 같이 논의했을 때 이런 게 최고의 플래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형태를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논의해서 만들었어요. 그 틀을 만들어서 이걸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주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학 노트. 저희 원래 노트 있었는데 그게 스프링 제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노트 본드 제본이어서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불편해해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걸 수집을 했어요. 스프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가 4개로 나뉘어 있어야 되고 기하 풀어야 되니까 모는 종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노트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아이들한테 제공이 될 거고요. 대략 느낌이 오실까요? 네, 그러고요. 최대한 저희 학원 자랑을 빼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들 좀 말씀을 빠르게 드려볼게요. 스파르타반으로 성적이 오를까요? 저희 학원 스파르타반 처음 보내시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저희 학원에서 상담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드리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성적 올려드릴게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성적을 올리겠습니까? 성적은 아이들이 올리죠. 헬스 트레이너가 살 빼주는 게 아니라 그 헬스 트레이너랑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한 회원이 살을 빼는 거잖아요. 저희는 열심히 옆에서 거들 뿐이지 그냥 성적은 아이들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겨울까지 스파르타 수강한 아이들 전체 더했더니 556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성적 오른 아이들이 431명인데요. 이 아이들 중에 성적이 오른 아이들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따졌을 때는 77.5% 정도가 성적이 오르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472명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동안에 지각결석 한 번도 안 한 아이들이요. 지각결석 한 번도 안 한 아이들이 472명이면 그 중에서 431명이라고 따지면 91.3% 정도 이상이 상승을 하더라. 근데 너 이거 숫자 네 맘대로 그냥 적는 거 아님? 이러실까 봐. 첫 스파르타 수강 전과 수강 후 성적을 비교를 한 겁니다. 네. 학생 만족도 96, 7%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항상 마치고 나면 재수강 희망 99인데 학기가 끝나고 나면 안 들을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건 가장 좋았을 때 성적인데요. 가장 좋았을 때는 마석고 1등급. 이때 1등급 컷이 68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을 때 5명의 학생공감 재원생이었고요. 이번에 마석고 1학년 중간고사 수학 되게 어려웠던 거 아세요? 1등급 컷이 70점대였는데 2학년도 2학년 뭐 말할 필요 2학년은 늘 그래요. 2학년은 늘 그렇고 1학년은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런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명 중에 1등급이 저희 학원에 4명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1등급 나온 아이들은 어느 학원 가든 잘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넣어놓는 거고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요. 방학 우리 아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아이들이 한 말입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어쨌든 나오면 좋더라. 그리고 저는 제일 기분 좋았던 말이요. 어떤 아이가 겨울방학 때는 저쪽 청평에 있는 기숙학원 10to10 다니고 저희 학원에 여름방학 때 온 친구인데 10to10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학생공감은 그냥 2시부터 10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오전 시간에 좀 쉴 수도 있고 타과목 할 수도 있어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조금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활용하지 않고 내가 자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수학 얼마나 많이 공부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한 학기 내용 전체를 끝낸다라고 했잖아요. 시중교재로 말씀드리면 개념 원리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RPM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센 끝내는데 이건 아이들 실력에 따라 다릅니다. 센 정도까지도 끝내고 자이 스토리 정도까지도 끝내는 아이들이 있고 센은 못 들어가고 RPM까지만 끝내는 아이도 있고 조금 달라요. 아이들이 많이 푸는 책 중에 수력 충전이라는 책도 있는데 수력 충전은 RPM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반 보내놓으시면 수학은 개념 원리랑 RPM은 확실히 끝내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학 동안 진도 얼마큼 나가요? 네, 한 학기 내용 전부 다 나갑니다. 무조건. 영어 관련해서 우리 아이 어휘 암기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복학킹 후기 중에 매일 50개씩 일주일에 250개씩 암기하니까 공부도 하고 상품도 받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복학킹은 아이들이 하는 동안에 진짜 욕 많이 하거든요. 아씨 괜히 신청했어. 그래서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나면 단어가 실제로 많이 암기가 되네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좋아들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정규반 없나요? 스파르타반 말고 스파르타반 교육비도 센데 정규반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스파르타반 아이들이 성적을 더 잘 내요. 정규반 처음에 해봤었거든요. 첫 회 때는. 정규반 아이들이 못 따라올 만큼 스파르타반 아이들이 되게 잘 하고요. 두 번째는 교실이 없어요. 진짜로 교실이 없어서 지금 중등부도 스파르타반을 해달라고 하는데 3학년밖에 못하는 게 1, 2학년은 인력은 되는데 교실이 없어서요. 그래서 2층 한의원이 좀 이렇게 그러면 2층으로 확장을 노려보자 이러고 있는데 아직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은요. 얘는 고1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고2는 오후 6시 이후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도 있고요. 이거 중요해요. 저희 아이 해외여행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일정으로 결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괜찮을까요? 준호 어머님 괜찮을까요? 이게 괜찮을까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어떤 괜찮을까요가 있냐면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결석을 하고 영상을 보고서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도 다 영상을 보죠. 우리가 콘서트를 현장에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보는 건 똑같지만 느끼는 감동이나 감정선이나 그런 건 다르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그냥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괜찮다가 있는데 우리 아이 실력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아예 결석해버린다고 그냥 스파르타 전체를 안 듣는 것보다 스파르타를 조금 결석을 하더라도 이거 영상으로 좀 메꿔 오면 우리 아이 실력을 기르는 데는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시기가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일 이상 결석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저희가 1회부터 4회까지는 아예 안 받았어요. 3회 이상 결석, 그냥 등록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되게 많이 불쾌해 하시기도 하고 저희 딸에는 아이를 위해서인데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아이를 위해서 안 받았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 아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3일 이상 결석해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셔서 이제는 가급적 권장드리진 않으나 고민을 많이 해보셔라. 저희가 결석을 하게 되면 영상 제공을 할 거고요. 특히 많이 수학이 문제잖아요. 개별 숙제 제공이 될 거고 아이가 돌아오면 따로 시간을 내서 뭐 6시에 끝난다 그러면 오늘 7시까지 남아있어봐 8시까지 남아있어봐 이런 식으로 개별 첨삭을 제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대로 오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심석고 기숙사 학생이랑 스파르타 일정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제가 심석고 방학 그 기숙사 일정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겹치면 수업은 강의 영상 제공을 하고요. 클리닉, 수학 같은 클리닉은 줌으로 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저희가 월화수목금 수업을 하니까 기숙사 학생들은 주말에 따로 불러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 기숙사가 이상한 일정을 안 잡았으면 기숙사 안 가요? 그럼 좋고요. 네, 기숙사 공사예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입니다. 매번 이거 할 때마다 기숙사 어머님들이 막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 항상 드리는 건데요. 이제 10회 중에 우리 2학년 아이들 몇 번 끝나죠? 이번 기말 끝나면 6번 끝나잖아요. 1학년은 2번 끝났고 이제 80% 40% 남아 있는데 실제 반영 비율로 따지면 2학년 3학년 될수록 반영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2학년 때보다 3학년 내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내신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학습량의 효율을 결정하니까 많이 공부시키셔야 되고요.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아이 누구랑 경쟁합니까? 네.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평소에 우리 아이들 상대평가는 내 친구들하고 하지. 절대평가는 경쟁 없어. 그냥 맞으면 돼. 이번에 그 마석고 2학년들 기하 절대평가인 거 아세요? 마석고 2학년 기하는 절대평가거든요. 몇 점만 넘으면 A등급 받으면 그냥 만점인데 괜찮은데 그 A등급 받은 거 학교에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2%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기하 해보면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 절반만 맞춰도 저 A등급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만둬요. 그리고서 절반은 못 맞추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12%가요? 낮다는 얘기죠. 네. 절대평가인데 12%밖에 A를 못 맞는다. 많이 낮은 거죠. 상대평가는 등수가 서로 바뀌는 거니까 또래 아이들과 경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영어 절대평가 때 1등급 1.7% 나왔습니다. 90점 이상 넘어가면 나오는 1.7%가 1등급이 1.7%고요. 상대평가 기준은 4%인데 영어 상대평가했으면 11%까지가 2등급인데 이번에 8%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모의고사를 봤더니 8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이 전국의 9.7%라는 거예요. 이게 매년 낮아져요. 절대평가 첫 해 때는 18점 몇 %였거든요. 근데 점점 낮아져요. 이게 평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죠. 지난 학기보다 내가 나아졌는가, 작년보다 내가 나아졌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야 옆집에 누구는 그거 말고요. 너 작년보다 이거 잘하더라. 나 작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불안해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라고 어머님이 생각을 하시고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면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경쟁은 너 스스로 하는 거야. 너 성장하고 있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파르타반은 아이들 견디게 할 거고요. 이번에 좀 많이 빡세게 하려고요. 제 영어 수업 시간에 좀 썰 푸는 걸로 조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엔 썰을 거의 안 풀 생각입니다. 그냥 수업만 너 다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견디고 해내고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게 하자. 이게 이번 스파르타 반의 주제입니다. 늘 그렇듯이 정성껏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